새벽 안개가 걷힐 무렵 장모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딸이 이사한 지 벌써 반년. 그동안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새 집에 드디어 발을 들여놓게 된 것이다. 엄마, 이번 주말에 꼭 놀러 오세요. 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어색했지만 그래도 반가운 초대였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만날 딸과 사위 그리고 사랑스런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오셨네요. 문을 연 사위의 표정은 예상과 달랐다. 웃음은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날카롭고 경계하는 듯했다. 마치 불청객을 맞이하는 것 같은 기묘한 긴장감이 현관에 맴돌았다. 딸이 뒤늦게 나타났다. 하지만 그 웃음마저 억지스러웠다. 평소 딸의 환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를 애써 감추려는 듯한 어색한 표정이었다. 그래, 우리 딸. 얼굴이 좀 상기된 것 같은데 괜찮니? 아, 네. 요리하느라 좀 더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딸은 재빨리 고개를 돌려 시선을 피했다. 뭔가 이상했다. 예전 같으면 팔짱을 끼고 이것저것 수다를 떨며 집 구경을 시켜줬을 텐데 지금은 어색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다. 딸은 여전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소파를 가리켰다. 엄마, 여기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하지만 딸이 부엌으로 향하는 뒷모습에서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고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다. 할머니, 그때 천진난만한 목소리와 함께 손주가 뛰어왔다. 5살 된 아이의 환한 웃음이 차가운 집 안 공기를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주었다. 우리 예쁜 거사,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할머니, 나 새로운 놀이 배웠어. 아이는 신나게 손뼉을 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이 순서대로 말하면 보물이 나와. 어머, 그래? 무슨 놀이야, 그게? 아빠가 가르쳐줬어. 무지개 금고 놀이래. 근데 할머니 비밀이야. 엄마도 모르는 거야. 순간 장모의 마음이 싸늘해졌다. 아이의 천진한 말이지만 왠지 모르게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무지개 금고 놀이라니, 그리고 엄마도 모르는 비밀이라니. 뭐라고 하는 거야? 사위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다. 아이에게 던지는 시선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딸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런데 그 표정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마치 무언가 들키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듯한 초조함이었다. 애들은 원래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하, 딸의 웃음은 더욱 어색해졌다. 사위는 아이를 조용히 노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들어가서 장난감 정리해. 하지만 할머니가. 지금 당장!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차를 내온 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딸아,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야위었구나. 괜찮아요, 엄마. 그냥 새 집에 적응하느라 조금 바쁜 것뿐이에요. 하지만 딸의 대답은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오히려 더 큰 불안감만을 자아낼 뿐이었다. 사위는 계속해서 예리한 시선으로 장모와 딸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감시하는 것 같은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 우리 딸이 이럴 아이가 아닌데. 하지만 섣불리 추궁할 수도 없었다. 혹시 자신의 지나친 걱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딸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편에서는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져만 갔다. 엄마, 저녁 먹고 가. 딸의 제안이었지만 사위의 표정은 영 달갑지 않아 보였다. 아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 너희도 바쁠 텐데. 진짜? 조금 더 계시면 안 돼?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듯한 떨림이 느껴졌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물 수는 없었다. 이 집의 무거운 공기와 사위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부담스러웠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장모는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봤다. 딸의 눈에는 말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위가 바로 옆에 서 있는 한 그 무엇도 꺼낼 수 없을 것 같았다. 장모는 딸의 집을 다녀온 후 며칠 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중 마트에서 우연히 딸과 마주쳤다. 엄마? 여기 웬일이세요?
아, 딸아. 장 보러 나왔는데 너도 마침 여기 있네. 딸은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이번엔 집에서 봤을 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였다. 커피라도 한잔 할까? 오랜만에 둘이서. 딸이 먼저 제안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 절박한 느낌이 스며 있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딸은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초조해했다. 딸아, 요즘 많이 바쁘지?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 엄마. 그냥 새 동네 적응하느라. 딸이 커피잔을 들어 올리는 순간이었다. 소매가 살짝 올라가면서 손목이 드러났는데 장모의 눈이 그곳에 고정되었다. 손목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있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둘러싸듯이 새겨져 있었다. 누군가 강하게 잡아당긴 듯한 흔적이었다. 딸아, 그 손목은. 아, 딸은 황급히 소매를 내렸다.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괜찮아. 그냥 문에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문에 부딪혔는데 손목에 그런 자국이 생겨. 그런 멍은 단순한 사고로 생기는 것이 아니었다. 정말 괜찮아요, 엄마. 별일 아니에요. 딸은 계속 대수롭지 않다며 얼버무렸지만 그 표정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마치 이 이야기가 더 이어지는 것을 간절히 막고 싶어 하는 듯했다. 딸아, 집에 같이 가도 될까?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지금은 좀 곤란해요. 민호 사위가 집에서 중요한 일 보고 있어서. 중요한 일? 무슨 일인데? 회사 일이에요. 방해받기 싫어해서. 딸의 변명은 점점 어색해졌다. 하지만 장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럼 잠깐만이라도. 너무 궁금하다. 결국 딸은 마지못해 동의했다. 하지만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불안해했다. 현관 열쇠로 문을 여는 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사위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다. 엄마 오셨어. 서재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거부감으로 가득했다. 손주는 거실에서 혼자 조용히 놀고 있었다. 평소 활발했던 아이치고는 너무 얌전했다. 우리 손주야, 할머니 왔는데 인사하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의 인사도 어딘가 위축되어 있었다. 지난번처럼 신나게 뛰어오지도 않았다.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장모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딸의 표정이 모두 어색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중 한 사진을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갔을 때였다. 사진 액자가 살짝 기울어져 있었는데 뒤쪽에 무언가 끼워져 있는 것 같았다. 주변을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들어올렸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메모지에는 숫자와 알파벳이 적혀 있었다. 얼핏 보면 무의미한 기호 같았지만 장모는 손주가 말했던 무지개 금고 놀이를 떠올렸다. 빨간색 red, 파란색 blue, 노란색 yellow, 초록색 green, 그리고 각각의 숫자들. 이건 분명 어떤 암호였다. 메모지를 자세히 보니 딸의 필체였다. 떨리는 손글씨로 적혀 있었는데 마치 급하게 누군가 몰래 적어 놓은 것 같았다. 엄마, 뭐 하세요? 딸이 화장실에서 나와 장모를 발견했다. 사진을 만지고 있는 모습을 본 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아, 그냥 사진이 예뻐서 보고 있었어.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엄마, 사진은 만지지 마세요. 왜? 그냥 보는 건데. 남편이 정리정돈에 예민해서요. 물건 위치가 바뀌면 좋아하지 않아요. 딸의 설명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간절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마치 제발 더 이상 캐묻지 말아달라는 애원 같았다. 그때 서재에서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사위가 나오려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이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딸은 황급히 장모의 팔을 잡았다. 그런데 그 순간 딸의 팔뚝에서도 또 다른 상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소매 사이로 살짝 보이는 푸르스름한 자국이었다. 딸아, 너 정말 괜찮은 거 맞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네, 괜찮아요. 정말로요. 하지만 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장모는 마지막으로 딸을 바라봤다. 딸아, 혹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응, 엄마. 걱정 마요. 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마치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스며 있었다. 집을 나서며 그녀는 확신했다. 딸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손목에 멍자국, 사진 뒤에 은밀한 메모, 그리고 딸의 공포에 질린 표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을 돌아보며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사진 뒤의 암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딸이 왜 그토록 두려워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손주의 무지개 금고 놀이와 사진 뒤의 메모. 분명히 연결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딸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다. 장모는 밤새 사진 뒤에서 발견한 메모를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R7B12Y3지구라는 암호와 손주가 말했던 무지개 금고 놀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오늘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사위가 출근하는 시간을 계산해서 전화를 걸었다. 마침 급한 외출이 생겼다며 몇 시간만 손주를 돌봐달라고 했다. 오전 10시 딸이 서둘러 나간 후 집안에는 장모와 손주만 남았다. 아이는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장모는 이제야 본격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먼저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평소 활발했던 손주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블록을 쌓으면서도 계속 현관 쪽을 돌아보며 누군가 들어올까봐 경계하는 듯했다. 장모는 아이 옆에 앉아 함께 블록놀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아이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의 아이는 집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다. 놀이를 하던 중 아이가 갑자기 블록을 특별한 순서로 배열하기 시작했다. 빨간색 블록 7개, 파란색 블록 12개, 노란색 블록 3개, 초록색 블록 9개. 정확히 사진 뒤 메모에 적혀 있던 숫자와 일치했다. 아이는 블록을 배열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이의 눈빛에는 이것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듯한 진지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아이가 블록을 배열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색깔별로 정확한 개수를 맞추고 특정한 패턴으로 배치하는 모습이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단순한 놀이를 훨씬 넘어선 복잡함이었다. 아이는 블록 배열을 마치고 나서 거실 한쪽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봤다. 그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벽면에 걸린 사진들이 있는 곳이었다. 어제 자신이 메모를 발견했던 바로 그 위치였다. 아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장모는 본격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먼저 거실부터 꼼꼼히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집이었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책장에 꽂힌 책들 사이사이에 작은 메모지들이 끼워져 있었다. 모두 딸의 필체로 적힌 것들이었는데 대부분이 숫자와 알파벳의 조합이었다. 어떤 것은 날짜와 함께 적혀 있기도 했다. 마치 어떤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 같았다. 서재 근처를 지날 때는 더욱 조심스러웠다. 문틈으로 보이는 내부는 일반적인 서재와는 달랐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각종 전자기기들이 가득했다. 부엌을 살펴보던 중 냉장고 뒤쪽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확인 완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딸이 무언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침실 쪽으로 향하면서 그녀는 더욱 신중해졌다. 침실들에서 위에는 평범해 보이는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에 또 다른 암호들이 숨겨져 있었다. 립스틱 뚜껑 안쪽, 화장품 거울 뒷면 등 사위가 절대 확인하지 않을 만한 곳곳에 딸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다. 아이가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장모에게 다가왔다. 그런데 거실 구석으로 가더니 바닥에 엎드려 무언가를 만지작거렸다. 자세히 보니 카펫 밑에 작은 돌출부가 있었다. 아이는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 듯 능숙하게 만졌다. 마치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행동인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집안 곳곳에서 발견한 암호들과 메모들을 종합해보니 딸이 남긴 이 흔적들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증거 보전이었다. 딸이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서둘러 원래 상태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았다. 아이는 할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는 동안 내내 조용히 지켜봤다. 마치 할머니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때로는 특정 장소를 가리키며 할머니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오늘의 탐색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그녀는 다음 단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아이의 무지개 금고 놀이가 실제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그리고 딸이 숨겨놓은 모든 암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며칠 후 그녀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딸과 사위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손주가 감기에 걸려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몇 시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했다. 사위도 함께 간다는 것이 다소 의외였지만 장모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집 열쇠를 받으며 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다.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딸이 열쇠를 건네주면서 잠깐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차갑게 식어 있음을 느꼈다.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고요함에 쌓였다. 지난번 탐색에서 발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먼저 거실의 사진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다. 이번에는 액자를 완전히 분리해서 뒷면을 확인해 보았다. 예상대로 여러 장의 사진 뒤에 각각 다른 암호들이 숨겨져 있었다. 날짜 순으로 정렬해 보니 일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장 오래된 메모는 6개월 전의 것이었다. 그때부터 딸이 무언가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메모의 내용은 더욱 구체적이고 절박해져 갔다. 아이의 무지개 금고 놀이에서 언급된 색깔과 숫자 조합을 따라 벽면을 두드려 보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벽은 속이 찬 소리를 냈지만 거실 한쪽 벽면에서는 미묘하게 다른 소리가 났다. 마치 뒤쪽에 공간이 있는 것 같은 공허한 울림이었다. 그 부분의 벽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들떠 있었다. 조심스럽게 손톱으로 벽지를 들춰보자 그 뒤에 작은 패널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패널에는 디지털 숫자판이 달려 있었고 그 옆에는 색깔별로 구분된 작은 버튼들이 있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정확히 손주가 말했던 무지개 색깔들이었다. 장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무지개 금고의 실체를 찾아낸 것이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 뒤에서 발견한 메모를 다시 꺼냈다. R7, B12, Y3, G9. 빨간색 버튼을 7번, 파란색 버튼을 12번, 노란색 버튼을 3번, 초록색 버튼을 9번 누르라는 뜻일 것이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차근차근 생각해봤다. 혹시 순서가 중요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입력해야 하는 걸까?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패널에서 작은 삐 소리가 났다. 그와 동시에 벽면의 일부가 조용히 밀려나면서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마치 비밀 금고 같은 은밀한 공간이었다.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 들어있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상당한 양의 현금이었다. 깔끔하게 묶여진 지폐 뭉치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액수만 해도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다. 현금 옆에는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대부분이 사위의 이름으로 된 것들이었는데 내용을 보니 일반적인 서류가 아니었다. 해외 계좌 정보, 가상화폐 거래 내역, 그리고 여러 회사들과의 은밀한 계약서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USB 하나였다.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 딸의 필체로 증거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딸이 목숨을 걸고 수집한 결정적 증거일 것이다. USB 옆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위의 불법 거래 내역, 돈 세탁 과정, 그리고 협박받은 내용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딸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버텨왔는지 알 수 있었다. 금고에서 발견한 또 다른 문서는 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상세한 일지였다. 사위가 언제부터 불법 행위를 시작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돈을 숨겼는지, 그리고 자신과 아이를 어떻게 협박했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일지를 읽어가면서 그녀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딸이 외출할 때마다 감시하고 전화 통화 내용까지 체크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아이를 인질로 협박했던 것이다. 문서들을 정리하던 중 갑자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였다.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다. 그녀의 온몸이 순간 굳어졌다.
발자국 소리를 들어보니 한 사람이었다. 아마도 사위가 혼자 먼저 돌아온 것 같았다.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서둘러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정리하고 금고를 닫았다. 하지만 USB만큼은 재빨리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야 했다. 벽면 패널을 다시 벽지로 가린 후 최대한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현관문이 열리면서 사위가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욱 어둡고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사위는 거실을 한 바퀴 둘러보며 뭔가 변화된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드디어 딸과 손주를 구해낼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었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뿐이었다. 사위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며 어떤 변화라도 감지하려는 듯 예리한 시선을 보냈다. 그의 시선이 벽면의 사진들 위를 훑어지날 때마다 장모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사위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봤다. 그 순간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치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묘한 대치 상황이었다. 장모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다. 반면 사위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차분하면서도 계산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상대를 탐지하는 냉철함이 가득했다. 사위가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모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집 곳곳에 자신이 모르는 감시 카메라나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을 말이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었을 것이다. 금고를 여는 장면,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 그리고 USB를 가져가는 순간까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모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걱정이 스며들었다. 딸과 손주는 정말 병원에 간 것일까? 아니면 사위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혼자 집에 남겨두기 위해 꾸민 일일까? 만약 후자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딸과 손주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 그동안 딸을 통제하고 감시해온 그였다면 장모의 의심을 눈치채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 자체가 거대한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USB를 발견한 것만큼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딸이 그토록 조심스럽게 숨겨둔 증거를 자신이 찾아냈다는 사실은 분명 계산에 없던 변수일 것이다. 장모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즉시 이 집을 떠나 안전한 곳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USB 안의 증거만으로도 사위를 처벌하고 딸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섣부른 행동이 오히려 딸과 손주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사위 같은 인간이라면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면 어떤 극단적인 행동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손주의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무고한 아이가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 때문에 해를 입는다면 그것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다. 아이의 천진한 웃음과 무지개 금고 놀이를 떠올리니 마음이 더욱 아팠다. 시계 바늘이 째깍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매 초가 지날 때마다 선택의 기로는 더욱 명확해졌다. 계속 이 상황을 유지하며 기회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과감하게 행동에 나설 것인가? 사위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자 장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분명히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 어쩌면 이미 자신의 모든 행동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더 이상 숨어서 기회를 기다릴 시간은 없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결정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다. 호주머니 속 USB를 만지작거리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문득 딸의 멍든 손목과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손주의 맑은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왔던 비밀놀이 이야기까지. 손주의 미래, 딸의 행복, 그리고 이 가정의 평화.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선택했다. 장모는 사위가 잠깐 화장실에 간 틈을 놓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해둔 계획에 따라 즉시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긴급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즉시 아이와 함께 경찰서로 가라. 모든 증거를 확보했다. 동시에 경찰서에도 신고 전화를 걸었다. USB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사위가 돌아왔을 때는 태연자약하게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리한 직감은 뭔가 변화를 감지했다. 공기 중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 장모의 달라진 기운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불과 30분 후 현관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사관들은 장모가 제공한 USB 증거를 바탕으로 완벽한 압수수색 영장을 확보한 상태였다. 비밀 금고가 발견되는 순간 사위의 모든 허상이 무너졌다. 현금 뭉치들, 불법 거래 문서들, 해외 계좌 정보까지 모든 범죄 증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딸이 몰래 녹음해둔 협박 음성 파일들이었다. 사위가 딸과 아이를 위협하며 침묵을 강요한 모든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경찰서에서 딸은 처음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6개월 전 우연히 발견한 사위의 불법 행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폭력과 협박까지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상세히 증언했다. 특히 아이를 인질로 한 협박이 가장 악질적이었다. 한마디라도 새어나가면 너희 모자는 영원히 볼 수 없게 될 것. 이라는 협박 때문에 딸은 그동안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영리했다. 엄마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나름의 방식으로 암호놀이를 알려준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아이의 회복력이 매우 뛰어나며 적절한 치료와 사랑으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사위의 범죄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단순한 돈 세탁을 넘어서 조직적인 금융범죄, 탈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까지 광범위한 범죄 행각이 드러났다. 그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생각했던 모든 증거들이 하나씩 세상에 공개되었다. 특히 해외 계좌에 숨겨둔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이 발견되면서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그의 사회적 매장은 완전히 이루어졌다. 한때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되었던 그의 모든 가면이 벗겨진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딸과 손주는 그녀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오랜만에 찾은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딸의 얼굴에는 점차 생기가 돌아왔다. 더 이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거나 협박당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가정 뒤에 숨겨진 어둠, 그리고 그것을 용기 있게 폭로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최종 선고에서 사위는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모든 불법 자금은 몰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고 그가 협박했던 다른 피해자들도 용기를 내어 추가 고발에 나섰다. 그의 범죄 조직 전체가 뿌리째 뽑히는 결과를 가져왔다. 딸은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했고 양육권과 재산권을 모두 인정받았다.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법정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진 날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이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로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정의가 승리하고 사랑의 악을 이겨낸 완벽한 해피엔딩이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